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사실 어제 영상을 업데이트 했어야 하는데, 그죠? 어제 오후에 그 성균관대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오다 보니까 무지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밥을 먹고 잠시 제 소파에 잠시 누웠는데 그냥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어나서 업데이트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말으냐 무지하게 고민하다가 이거 모르겠다,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에 왕창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에이씨 자버렸어요. 아니, 건강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렇고 뭐 또 댓글에다가 뭐 선생님 건강 이상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전 튼튼합니다. 어제 잠시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잤다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루 놀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40 몇 개나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가 아니고 종목을 좀 나눠가지고 대략 한 15개 정도로 나누어서 3부에 걸쳐서 종목 분석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니까, 그죠? 강의도 없고 이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들이 모나미, 셀리버리, SK케미칼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서서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진머티리얼, 알스포트 등등등 해가지고 SK이노베이션까지가 현재 이 영상에 들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궁금하실 테니까 재빨리 분석부터 합니다. 자, 모나미부터 봅니다. 파동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연 이 짱대같이 높은 이놈의 파동을 뭐로 볼 거냐가 참 관건이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3으로 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까지가 1이고 2고 3이냐 뭐 이래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그럼 여기까지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거 5냐? 그럼 5라 하기에는 그럼 5라고 오케이 4 다시고요. 근데 이게 5냐? 그럼 4다? 그럼 뭐 3이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면은, 이게 5인데, 이걸 3이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파동, 더구나, 모나미, 시가총액 관련해서 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파동 이야기하지 말자. 그럼 뭐로 보느냐? 일목균급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일목으로 보자. 아니면은 기술적 지표로 보자. 괜히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종목을 가지고 억지로 파동을 깨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파동을 잊어버리고 그냥 일목으로 보자 하는 건데요. 일목은 시가총액 이런 거 관계거든요. 이제 구름이 있으니까 일단 상승세라는 거는 분명한데 전환선 싹 꺾였죠. 그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이 우리 순서가 뭡니까? 전환선 꺾이고 전환선 기준선으로 교차되고 그 다음에 제가 후행 스팬이란 거로 앞으로 지행 스팬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무슨 말이야? 모르시는 분은 바로 앞에 증권사 추천 정보 리뷰에서 설명한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거 후행 스팬인데, 원래는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후행 스팬이라고 그래요. 파란 색깔. 후행 스팬인데, 이 원래 일본에서의 오리지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일본에서의 오리지널 이름은 지행 스팬이에요. 한자로 쓰면은, 이게 지행. 네? 그래서 지행이라 쓰고 일본말로 치코우 스판 이렇게 읽어요. 치코우 스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으로 일목균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걸 번역한 사람이 지행 스팬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지행 스팬이라 안 그러고 후행 스팬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후행 스팬이에요. 그래서 혹시 일본의 차티스트하고 이야기하다가 일목균형표, 이치모쿠 긴고효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후행 스팬 어쩌고 이러면 걔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행 스팬, 지코 스팬이라고 해야 걔들이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저는 왜 후행 스팬이라 안 쓰고 지행 스팬이라 쓰느냐? 후자를 쓰려니까 이거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지행 스팬 쓰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행스펜이라 쓴다는 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 프로그램에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를 이용해서 쓸 줄 알아요. 근데 예? 지행스펜, 예? 지행스펜, 스펜 아주 글씨력이 되잖아요, 그죠? 쓸 줄 안다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여기 이렇게 막 제가 써놓으면 지행스펜이 어떻고 막 영어로 스펜 탁 써놓고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잘 되잖아요. 써버리면 문제는 뭐냐니까 지워버리면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분이 근데 모나미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옛날에 무슨 이야기 했었지라고 알 수가 없으니 다행히 제가 쓰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에 낙서해 놓으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잘 안 써지는 이 글로 계속 펜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순서가 뭐라고요?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순서. 첫 번째로 전환선이 꺾인다. 그죠? 두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한다. 그죠? 세 번째로 후행스팬, 저는 지행스팬이라 하는 지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간다.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볼장 잡은 거다. 거꾸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는 순서. 전환선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선다.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만난다. 지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온다.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간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거,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현재 그런데, 현재 모나미는 어떤 상태이냐? 전환선이 꺾였고, 전환선이 꺾였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만났죠.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서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고요. 더구나 주가가 구름 위에 있으니까 완벽하게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혹시나 행여나 내일이나 모레나 주가가 더 밀리면 후행스팬은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캔들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얇으니까 혹시나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아마도 조정은 좀 더 길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최상의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 지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 다시 전환선도 다시 올라가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다시 만나는 이런 해피한 케이스, 전환선 상승하고 두 개가 만나는 이런 케이스가 되면서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이런 케이스가 될 텐데, 현재로 봐서는 확률로 봐서 구름은 얇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캔들 근처에 있으면서, 예컨대 주가가 그냥 옆으로 행보하도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만 가더라도 지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인다. 현재 갖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보유해야죠. 보유하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구름이 두터워지니까 그때부터는 지지력이 더 튼튼해질 테니까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일부라도 팔 정리하고 다시 내려올 때 추가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추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두고 봅시다. 확률이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두 번째로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어제가 그렇게 한 거네요.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 3번 파동이라는데 3번 파동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셨는데, 3번 파동이 어떤 상태라는 이야기는 3번 파동의 꼭지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3번 파동의 꼭지는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올라갈 따름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가한테 맡기고 지가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꼭지를 예단하여서, 근데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얘가 셀리브리가, 자, 돌아가 봅시다. 옛날로 돌아가서 여기 있다가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다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죠. 그 다음날 빡빡빡
오릅니다. 그죠? 올라가죠. 매수 신호 나타났죠. 그죠? 14만 9천 원에서 팔아야 되겠네. 아씨, 그냥 안 팔았네. 팔걸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갔죠. 그럼 여기가 고점이냐? 18만 7천 원이 고점이었느냐? 우리가 모르죠? 이쯤 되면은, 옛날에 팔걸 하고 후회하겠죠. 좀 떨어졌으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안 팔기 잘했죠. 엄청 잘했죠. 그죠?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22만 8천 원이 22만 5,800원의 고점인가요? 몰라요. 그건 3번 파동이라면, 사실은 이 셀리브리 같은 종목을 1, 2, 3, 4, 5, 소위 파동으로 말한 것조차가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더구나 종목의 경우에 셀리브리처럼 이런 소위 그 아래 위로 등락이 있지만 이런 종목을 파동으로 말한 것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걸 갖다가 억지로 파동으로 이야기해서 지금이 3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꼭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언제 팔까요? 제가 지난번 셀리브리 할 때 설명한 거 생각이 드는데요. RSI 뭐라, RSI가 꺾이면 70m 내려가면 그때 가서 팔면 되지 않냐. 나중에 주가가 푹 떨어져가지고 RSI가 꺾이면 그때 가서 팔면 되는데 그때 되면 옛날에 이때 팔 거라고 후회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꼭 뭐가 똑같으냐니까 이때 돼서 옛날에 이때 팔 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14만 6천 원에 누군가 팔아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만은 하루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금방 일장 준목이 되는 것처럼 고점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 지금은 그냥 주가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라. 3번 파동이 어딘지 모릅니다.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어디가 어딘지 파동을 매기기도 모르겠고요. 그냥 RSI가 살아갈 때 샀고 팔락할 때 팔면 되지 않냐. 추세는 상승세다. 지난번에 설명한 거 그대로 반복할 따름입니다. 다만 억지로 한다면 이게 아마 이게 3이겠죠. 그죠?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5겠죠. 그죠? 이게 설마 3이지 않겠어? 이게 3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3이야. 이게 3이고 이거 그럼 뭡니까? 이 1이야. 이거는 무리죠. 그래서 지우고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RSI가 지키는 대로 한 수밖에 없다는 인데 이미 사실은 RSI가 그죠? 잘 보면은 이쯤에서 진작에 팔라고 매도 신호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전환선은 꺾였네요. 아직까지 두 개가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 우리가 일목에서 추세가 바뀌는 4가지 단계를 거치겠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구름 위에 그 모든 것이 좋으니까 뭐 추세가 무너졌다 어쩌다 하락세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고 RSI가 매도해라 그랬으니까 얘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조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뭐 매번 설명한 거죠. 1, 2, 3, 1, 2, 1, 2, 3, 4, 5, 5에서 1, 2, 3, 4, 5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조정이거나 아니면은 1, 2, 3, 4, 5에서 1, 2, 3, 그 다음에 4 조정을 받고 5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좋아 보이네. 1, 2, 3, 4, 5 해가지고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에서 이 가지고 1, 2, 3가 되고 조정은 보이고 4하고 5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조정을 보이는 4번 조정의 단계인데 아래쪽에 구름도 있으니까 뭐 조정을 보이겠지만 좀 질척거리겠지만 구름을 기다리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파동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번 파동이라면 우리가 파동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여기가 1인데 여기가 4라면 이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조정 장세 전에 드렸던 말씀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카페24 경우에 뭐라고 하셨나니까 카페24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났더라
카페 24를 7만, 아이고, 어디다 써놨는데? 빨리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렇군요. 7만 4천원 돌파할 때 샀는데, 종가 기준으로 7만 4천원 넘기는 거 보고 샀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는 이제 전고점을 넘기는 것을,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기는 것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장중이라도 전고점 넘기는 거 보고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느냐? 장중이냐, 종가냐, 종가란 것은 특정한 시장의 흐름 중에 일부를 자른 데 불과하거든요. 그죠? 예컨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겼다. 오케이. 그 다음날 사야지. 그 다음날 올라가다가 장중에 쭉 밀려가지고, 예컨대 오늘의 종가가 이렇게 끝났다 시기죠. 캔들로. 그죠? 근데 이 종가가 지난번 전고점에 비해서 높다 이거죠. 아, 그렇군, 사야지. 아침에 개장 가보니까, 높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샀어. 근데 얘가 쭉 올라가다가 수익을 만들고, 예컨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이렇게 끝났다, 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 여기라, 전고점 여기.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는 거 보고 산 거나, 아니면은, 그날 장중에, 요거 넘어갔구나 해서 사는 거나, 무슨, 의미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왜 전고점 넘길 때 사라고 하느냐 하면은, 전고점이란 이야기는 그 이후에서 매도 세력이 많았는데, 그거를 넘길 정도로 새로운 신흥 매수 세력이 주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덤볐다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확률이 높으니까 사라라고 한 거거든요. 전고점 넘기면 사라. 그러니까 종가라든지 기준으로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카피 24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소 이제 버벅거리고 질척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 다음에 아마 저는 조정, 이걸 3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조정의 어딘가 2번 파동이거나 아니면은 3번일지라도 아직 3번 파동의 초입이라고 생각되니까 계속 기다려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 하면 알라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까지 너무 그러니까. 근데 구름을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만날 때,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틀렸구나 해서 이때 매도해야 되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은 좀 더 두고 봐도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죠. 그죠? 두고 봐도 되지 않겠냐. 저는 카페 24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직은 계속 있어보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C넥스 하고 일진머테리얼 안 가는 종목은 안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긴 하네요. 그죠? 재미없죠.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폭이 미미한 정도, 다른 종목에 비해가지고 그다지 많이 안 올랐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2배쯤 올랐네. 근데, 여튼 간에, 다행히, 구름 근처에서 계속 지지가 저항과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가 하고 있죠. 그죠? 조금만 더 올라와서 이렇게만 되면은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거마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좀 더 상황이 암담해지는 거고요. 확률로 봐서는 현재 전환선 꺾였고, 기준선 전환선 만났고, 후행스프링 캔들 밑으로 내려갔고, 구름 간당간당하니까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 구름만 타고 올라라. 현재 며칠 동안 구름 위에 있으니까 크게 볼까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구름 위에 나흘 동안이군요. 나흘 동안 구름 위에 있으니까 위로 좀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다는 정도. 파동 잘 안 쳐지죠, 그죠? 파동으로서는 이게 몇 번 파동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건 파동을 칠 수가 없죠. RSI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네요. 자,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름의 지지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일진머테리얼즈 또 마찬가지죠. 그나마 아까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긴 보였는데, 일진머테리얼은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게 설명인 것 같은데, 구름의 지지를 받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선 꺾였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만났고, 그다음에 후행 스팬도 구름 밑으로 내려갈 동안, 캔들 밑으로 내려갈 동안 활동하니까 싹 그렇게 뭐 산뜻한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직은 고무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구름만 하루 이틀만 해서 위로만 올라가 준다면 서서히 상승 쪽으로 확률을 높이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에게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죠. 구름 밖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답답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일단은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기를 보자.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R 서포트입니다. R 서포트. 자, 현재 8번째 종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15개 언제 다 하나? R 서포트 종목입니다.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R 서포트. 저거 뭐라 그래요? 아까 뭐였죠? 아까? 셀리버리? 셀리버리가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그 구름이 얇고, 주가가 계속 옆으로 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날아갔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 날아갈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가 꼭지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제 보니까 위로 길다란 수렴에 달렸죠. 그죠? 그래서 아마 지표를 볼까요? 거래량을 안 보면은 거래량이 터졌네요.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위쪽에 수렴이 길게 달렸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물렸고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악성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올 테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마도 저항을 받으면서 좀 버벅거릴 공산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RSI는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셔도 되고요. 만약에 얘가 주가가 더 밀려가지고 RSI가 70m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매도하더라도 아직은 좀 더 두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위쪽에 수렴이 걸려 있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걸 꼴을 봐서 바로 곧장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동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파동 세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IQ어입니다. IQ어 제가 설명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죠? 예전만 하더라도 아마 이때쯤만 하더라도 구름의 지지가 기대된다라고 그러니까 좀 있어보자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나면은 모든 종목이 다 그렇듯이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나면은 바로 처박히기보다는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근데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안 내려가고 구름이 위에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타치해보고 그런 다음에 방향을 정한다 그랬죠. 지금 다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얘가 올라서서 구름을 넘었으면 오케이 해피한 거죠. 다시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그 비행기 구름보다 비율을 든다면 여러분들 요새 비행기도 못 합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중간에 갑자기 좌석 벨트 매라 그러죠. 그죠? Fasten your seat belt라 그럽니다. 뭡니까? 난기류 만난 겁니다. 난기류가 뭐야? 구름이야, 구름. 비행기가 붕 날아가다가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 구름이고 비행기가 붕 날아가다가 난기류 만난 거예요. 난기류 만난 거예요. 덜크덩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비행기가 구름을 벗어나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붕 날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덜크덩 하다가 비행기가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착륙할 땅에 다 왔으니까 목적지 다 왔으니까 착륙하지 않겠어요? 그죠? 막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 안으로 들어섰으니 얘가 덜크덩 하고 있는 것은 소위 터블런스, 난기류를 만난 거다. 난기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구름을 벗어나면 아직까지 목적지가 남은 거니까 더 갈 거고요. 그게 아니고 덜그덩거리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착륙한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멀어지는 거다.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름에 딱 걸렸네요. 나갔다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구름까지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얘가 갈지 안 갈지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얘한테 물어봅니다. IQ한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DRGEM. DRGEM은 우리가 추세의 하락세로 돌아서는 단계, 4가지 단계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환선 꺾이고, 여기 두 개가 만났고, 지행스팬이 지행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갔고, 주가마저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꼴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승세가 이제는 오히려 저속 양상으로 바뀌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그랬듯이 구름을 나왔으니까 얘는 구름 위로 한번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때 가서 방향을 정하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는 그때 가서 며칠 있다가 정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보면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DRGEM이 더 밀리면 물론 모든 세상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정권시장에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그럴 확률은 없다는 거지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요때 보면은 요 보시면은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구름을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다 구름 위로 올라갔네요. 아, 올라가겠구나. 다시 밀리죠. 다시 테스트 해보죠. 내려갔다가 넘어섰죠.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름을 통과해도 바로 내려가네 라고 하면 내려가는 거고, 구름을 통과하니까 바로 올라가네 하면 올라가는 거고,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칙이란 거는 그런 정확하게 절대로 반드시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현재로 봐서는 확률적으로 봐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테스트할 거야 라는 되지만, 혹시라도 얘가 구름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테스트 해본 요 며칠 전에 요 그림 며칠이면 8월 25일 날 19,800원까지 반등했던 모습, 요게 구름을 한번 건드려보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않고 좀 더 가서 좀 더 구름에 화끈하게 다 테스트 해보는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혹시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구름을 테스트 해보는 건 아니다. 다만 DRGEM은 추세로 볼 때 전환선 꺾였고 기준선 전환선 만났고, 캔들은 후행스팬은 지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주가마저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상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APTC입니다. APTC. 똑같죠? 전환선 꺾였고 두 개가 만났고, 지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마저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 뭐 똑같죠. 그리고 얘는 이제 RSI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도 구름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위에 구름이 있으니까 아마도 구름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덜컹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동안은 좀 답답한 모습이겠네요. 혹시라도 재수 없어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건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죠? 네, 요걸 그럼 보시면 됩니다. OCI는요, 제가 이게 참 재밌는 종목인데, OCI 한번 월봉 한번 보실래요? 월봉? 과거에 이게 얼마까지 갔나요? 보이십니까? 65만 7천억에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10년, 11년도에 OCI가 한때 정말 태양광이가 주가면서 많이 날아갔어요. 근데 이때 옛날에 일반인들이 여기에 엄청 많이 물렸어. 이런 데서 와장창 물렸다고요. 샀다가 이후에 주가가 밀리니까 옛날에 여기서 산 사람들 일반인들이 매수가 난 다음에 손절합니까? 안 하죠. 30만 원에 산 사람, 40만 원에 산 사람, 50만 원에 산 사람, 60만 원에 산 사람, 65만 원에 산 사람 악착같이 안 사고 길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65만 원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에 산 OCI가 한때 얼마까지 갔습니까? 2만 몇천 원까지 갔었죠. 보이십니까?
전혀 액면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가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증권사에 가서 지점장들 부탁으로, 지금 안 그럽니다. 그럼 과거에 지점장 후배들 이 부탁으로 증권사 옛날에는 객장에서 가끔 세미나 같은 거 했었어요. 손님들 모아놓고 객장에서 이제 장 끝난 다음에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일목기준표 관련해서 한두 시간 짤막하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종목을 설명하죠. 근데 뭐 KG 모빌리안스가 어떻고 뭐 삼성 바이오가 어떻고 이런 예를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OCI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싫어요. OCI 말고 딴 거 좀 들 수 없냐? 예를 들 수 없냐? 왜 그렇습니까? OCI가 근데 얼마야? 2만 원가 있는 2만 몇천 원가 있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OCI는 좀 볼 때마다 아이고 옛날에 산다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지금도 걱정이 될 종목입니다. 요새 OCI가 조금 반등해가지고 63,000원이네요. 그죠? 과거에 60만 할 때에 비해서 10분의 1 토막됐네요. 참 그렇습니다. 주식이란 게 장기 보유가 능세는 아니라고요. 장기 보유가. 그렇죠? 회사가 좋다 그래가지고 장기 보유해가지고 능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OCI는 뭐 3월달부터 시작하는 파동도 매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이런 게 보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다이버전스. 영어로 한번 제가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 영어로 이렇게 펜으로 쓸 줄 안다고요.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추세가 바뀌는 전형적인 신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름 위에 있고 그러니까 뭐 그다지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한 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다이버전스가 눈에 보여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뭐 오를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쪽으로 추세선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아니면 뭐 구름 위에 있으니까 뭐 구름의 지지는 기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름의 지지는 기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뭐 가지고 있으면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약간 다이버전스가 눈에 보인다는 게 썩 저로서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게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지난번에 이미 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죠? 근데 KG 모빌리언스 질문하신 분은 뭐라고 했느니까 현재 파동이 이렇게 하락 파동이긴 한데 반등해가지고 만약에 12,000원을 돌파하고 구름을 넘어서면은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새로운 상승 파동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순서가 전환선 꺾이고 두 개가 교차되고 주가가 후행 스핀이 쭉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락세. 반대로 상승세로 돌아선 단계가 전환선 돌아서고 두 개가 만나고 후행 스핀이 캔들 위로 올라가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경우다. 이때만 제가 요거 설명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도 요때 설명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 이때쯤 된 거 생각이 되는데 요 두 개는 뭡니까? 전환선은 돌았었는데 그리고 후행 스팬도 또 캔들 위로 올랐었는데 아직까지 두 개가 교차 안 됐고 아직까지 구름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더 보면은 방향이 좀 더 확실치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한 것 같거든요. 이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서 구름을 넘어섰죠. 이제는 구름을 넘어선 것도 됐고 그리고 두 개가 교차했네요. 두 개가 교차한 거.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쳤죠. 그죠? 그러면 추세가 하락세,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단계를 거친 다음에 주가가 밀린 것처럼 이번에는 하락세에서 턴어라운드 상승세로 돌아서는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쳤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지.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그죠?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도 파동으로 말한다면 1, 2, 3, 4, 5 끝나고 이제 여기가 아마 C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그게 틀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파동을 이미 5분 파동 끝나고 현재 우리가 C 파동, ABC 파동이 C가 아니라 ABC 조정 장세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래쪽에 일목균은표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니까 기대되고 이때부터 구름을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구름에서 멀어지면은 ABC, X, ABC가 되는 이런 쪽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아래 사이도 싹 돌아섰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요거보다는 이쪽으로 될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A, B, C가 끝나고 그 다음에 X 반동 파동이 한번 있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반등은 예상된다. 이 현재 올라가는 이 파동이 1번 파동일지 아니면은 A, B, C, X, A, B, C의 그 소위 A, B, C, X, A, B, C의 현재 요 X 파동일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파동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지만 어쨌든 간에 구름을 타고 간다는 것이 조금은 더 반등하리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16개 종목 하는데 36분씩 하고 있네요. 자, SK이노베이션은 뭐를 지금이 4파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4번 파동인가요? 예컨대 이게 4라면 이거 1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2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3이라고 볼 수밖에 없나요? 이게 3인가요? 이게 3인가요? 뭐 4인가요? 뭐 굳이 뭐 아니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 3을 나눠 가지고 이것도 날씬하게 3도 이게 3파동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번 파동도 이게 좀 길고 그렇게 멋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3이라 그러면 여기 1이고 2라면 3의 1 그죠? 3의 1 여기가 3의 2가 되는데 3의 3 할 만한 게 잘 없어요. 어디가 3의 3인가? 잘 보겠습니다. 3의 3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이거 아니죠, 그죠? 이게 더더구나. 그럼 이게 3의 3이고, 이게 3의 4고, 이게 3의 5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1인데, 요게 1인데, 요게 3의 4다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시든 간에. 지금 4번 파동인가요? 는 모르겠으나, 그건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일목에서 전환선 꺾였고 두 개가 어제 만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쳤죠. 아직까지 캔들은 후행스팬은 캔들 위에 있고 주가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이어지리라 보여지지만 좀 더 조정은 있지 않겠냐. 그런 다음에 하회를 기다려보자. 는 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확률 계속 말씀드립니다. 확률로 봐서는 뭐 구름 위니까 상승세이긴 하되 전환선 꺾이고 두 개가 교차한 꼴을 봐서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조금씩 더 밀릴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네요. 뭐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더 조정을 보일 것 같다. 뭐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까지 해서 40몇 개 종목 중에서 16개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종목은 2부, 3부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 내가 써놓은 댓글이 몇 번째 정도의 순서가 된다는 것을 순서대로 아마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했으니까 다음에 내 차례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어디까지 했죠? 삼성 전기캐스 등요. 다음에 할 순서가 이제 신신제약, PTI, 사이맥스 뭐 이렇게가 다음 순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